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목구조기술사 송의신입니다. 이번에 126회 시험 보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시험 본 지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역학 문제 풀이 답안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답안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왔고 어느 분야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고 이걸 토대로 다음 시험을 또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지 그걸 유추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는 제가 카테고리는 매 똑같습니다. 5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역학, RC, 강구조, PSC, 그리고 교량과 규정 실무 묶어서 5개 파트인데 총 31문제고요. 비율 100% 중에 점수로 따지면은 530점이 전체 문제의 배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400점을 맞아야겠죠. 그러면 이 비율은 대략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문제 중에 60% 정도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된다고 보는데, 먼저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분야는 역학과 RC와 강구조, 그리고 좀 더 공부하신 분들 PSC까지 하는데, 저는 그래 PSC까지 공부하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배점 비율이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0%를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에서 60% 이상이 나와주면은 해볼 만한 회차다. 좀 난이도가 적당한 회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60%가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PSC나 교량공학, 요정 실무, 규정 실무 쪽에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쳐버리면 대략 벌써 한 40%가 훌쩍 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려운 회차였다. 좀 공부하신 분들 많이 좀 허탈하셨겠지만 이렇게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 풀 문제가 별로 없으셔서 체감 난이도는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고사장 분위기를 전에 들은 게 시험 보다가 중간에 많이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끝까지 앉아서 푸시는 것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어려웠다. 그래서 좀 반면에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가 좀 못 봤더라도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라.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60%를 노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60%가 안 됐다.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학을 좀 이상적으로 볼 때 2, 3, 4교시에서 한 두 문제씩만 나와주면은 참 해볼 만한 회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이제 역학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문제는 쉬웠어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그렇게 변별력이 많이 없었다. 또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 풀어서 맞아서 25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됐었다.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교시 8번 문제 보시면은 전단 중심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고 문제도 많이 풀었죠. 계산 문제로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법한데 이런 썰 푸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 줬고요. 10번 문제 별 2개짜리 등간격의 이경간 연속보에서 연속 시점부 반력 영향선을 그리시오. 얘는 좀 애매합니다. 1교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2, 3, 4교시에 계산 문제로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법 아주 능숙하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를 은근히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개지만 이거는 많이 가면 별로 3개까지도 줄 수 있는, 예, 좀 13번까지 다 하고, 또 이제 한 8문제 풀었는데 2문제 못 풀지 할 때 그때 건드셨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개 또는 3개, 별 3개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1번 보시겠습니다. 전단 흐름에 대해 설명하시오. 얘도 전단 중심이랑 엮어서 공부하셨으면은 쉽게 쓰실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예, 뭐 철콘 쪽에 있는 뭐 I형보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답안지가 풍성하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로 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 3, 4교시에는 역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재료역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부재에서 볼트와 슬리브에 대한 응력과 신장량을 구해라. 재료역학적으로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쉽게 풀 수 있는 그냥 진짜 10분도 안 걸리게 빨리 풀고 만약에 제가 2교시 딱 했다면 이해 문제 풀고 다른 거 얼른 노려봤을 건데 노릴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예,
좀 많이 어려웠다. PSC가 어려운 게 두 문제나 있어서 좀 2교시부터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역학은 매우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교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뒤로 많이 넘어가네요. 3교시 6번 보시면은 옹벽에 대한 역티형 옹벽이 나왔습니다. 예, 역티형 옹벽에 대해서 외적 안정성과 안전율을 검토하고 허용 안전율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설계상 대체. 그래서 안전율 계산하는 문제만 나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답만 맞으면 20점 이상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설계상의 대책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개점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FS 그 안전율 계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엄밀히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토질역학 맨 마지막 파트에 토질역학으로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해드리죠. 어, 역티형 옹벽이 나올 때도 있고 중력식 옹벽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안 나오는데 한 가지 좀 더 깊게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앞부분에 수동투합 문제에서는 수동투합 무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수동투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동투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안전율 계산하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예전에 119회 때 중력식 옹벽에서 쿨롱 투합 가지고 투합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놓고 제가 보기에 대놓고 토질미 기초기술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문제였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개념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지만 이거는 엄밀히 토질력학 책을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좀 뭔가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수동투합 있는 거를 고려했을 때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을까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뒤에 있는 뒷체험이 경사가 졌을 때는 너무 문제가 어려워져서 그러면 뭐 수동투합 개수를 문제 뭐 저기 수익을 준다거나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좀 계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별 2개, 또 대체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별 2개를 줬습니다. 자, 4교시의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등분포화 중이 전체 경관에 제어되어 있는 강제로 된 양단 고정보에 경관 중앙부에 소성인지가 형성될 때 탄성화 중에 몇 배가 되는가를 구하시오. 말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림 잘 그리셔가지고 계산을 해내야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수속론 문제인지는 아는데 상한계법이냐 하한계법이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한계법으로 푸셔야 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수성인지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일단 뭐 문제를 푸시면 당연히 아셨겠지만 그 전에 푸셨으면 아셨겠지만은 상단 중앙에 수성인지가 먼저 발생할지 고정단에 수성인지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계로 풀어서 양단 그 고정단에 소성인지가 먼저 발생되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만 잘 하신다고 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별 하나를 줬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학 문제 보시면은 소성론 쪽이 좀 나왔어요. 예. 한 문제밖에 안 나왔나요? 소성론을 좀 아무래도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소성론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학부 과정을 넘어서는 좀 그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번에는 저번에는 좌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좌굴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죠. 예, 그러면 또 다음 회차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게 될지도 대충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율을 보시면 문제 수는 6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1교시가 무려 3문제가 나왔는데 2, 3, 4교시에는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와서 비율은 18.1%밖에 안 나왔습니다.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문제고 걸러야 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대략 한 25% 정도까지만 나와주면 참 해볼만 할 텐데 이번에는 역학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파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C로 가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1교시부터 보시면 1교시 1번 슈퍼 콘크리트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시공기술사 같아요. 저는 느낌이. 예, 별 하나 줬지만은 뭐 그래도 슈퍼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대충 강도가 센 콘크리트겠구나 이렇게 그냥 썰 풀듯이 이렇게 쓰시면은 뭐라도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별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9번 넘어가겠습니다. 전단 설계 시 유효전단 철근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뭐 별 하나만 줬을 거예요. 근데 현행 전단 강도식의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굉장히 좀 난해한 내용이 갑자기 확 들어갔죠.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뭔가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자신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비판적으로 공부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별 2개를 줬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 정도까지 쓰시면 뭐라도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전단책은 개념이라도 쓰시고 넘어갔으면은 어느 정도 구분 점수를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2교시에는 RC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예, 한 문제도 안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요. 근데 3교시에 무려 3문제가 나왔죠. 3교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설계 기준, 설계 지침 및 설계 편람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좀 이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1년도에 개정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봤으면 쓰는 문제고 못 봤으면 아예 못 쓰는 문제죠. 그냥 암기형 문제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구석지에 있는 브리타의 문제는 아니어서 별 2개를 줬습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 계수 전단력과 계수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할 때 철근 배근 상세를 설계하시오. 설계 문제라서 거기다가 전단이 있는 게 아니라 토목에서는 좀 나오기가 좀 드문 문제죠.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비틀림이 있는 RC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좌절하셨을 분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좌절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별 3개 줬습니다. 예, 좀 많이 어려웠지 않나. 거기다 뭐 철근 양 가지고 뭐 안전율 계산해서 OK, NG 이게 개념이 아니라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심하면은 제끼셔도 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플레이트 거드 합성 연교에서 뭐 탄소 섬유 시트를 보강할 때 보강 전과 보강 후에 힘응력을 검토하시오. 이거는 이런 조건들 뭐 이렇게 길게 나왔지만 오히려 2, 3, 4교시 문제에서는 문제가 길수록 역학 문제 빼고요. RC나 강구지에서 문제가 길게 나올수록 문제가 좀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건들을 다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만 이용해가지고 뭐 푸는 플로우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별 2개 줬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교시 RC 문제는 2번입니다. 4교시 2번 보시면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일반과 특수 거푸집 및 동발의 설계 고려하는 하중들에 대해 설명하고 하중을 묻는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층압에 미치는 영향률 및 거푸집 설계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이제 썰 푸는 문제라서 좀 설계 도서를 만들어 보셨다거나 시방서를 좀 주의 깊게 보셨다거나 이렇게 보셨다 하신 분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았나. 그냥 얘도 보면 한 번에 봤다면 좀 쓸 수 있는데 보지 않았다면 못 푸는 문제. 근데 그렇게 또 구석탱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별 2개를 줬습니다. 자, 얘도 문제, RC도 문제 수는 6문제가 나왔는데 2, 3, 4교시 좀 더 집중이 돼가지고 배점 비율은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뭐 평범한 보통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RC는 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4번 문제, 이거 제껴야 되는 별 3개짜리 문제가 하나 있어서 좀 배점에 크게 좀 실질적인 배점은 좀 더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강구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구조는 총 5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1교시 5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에 강구조의 비탄성 좌골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개념이죠, 여러분들. 강구조 할 때는 좌골이 기본적인 건데 그 좌골에 대한 형태들. 그래서 별 하나로 줬고요. 13번 보시면은 플랜지 두께가 얇고 폭이 큰 강 I형 단면이나 강박스 단면에서의 전단 지연. 전단 지연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별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강구조는 전반적으로 좀 문제들이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2교시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강제의 품질 관리는 비파괴 시험의 종류에 대해 주요 대상 결함사항, 시험 방법 및 특성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앞부분에 강구조 보면은 앞부분에 좀 나오는 내용이죠. 쓸 거 없으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슈미트 해머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당장은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고 3교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4교시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교시 1번 문제. 강구조물에서 취성 파괴의 개요, 원인,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강구조 책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취성 파괴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취성 파괴 쓰면 뭐 피로 파괴까지 다 뭉뚱그려서 녹여서 다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하나를 줬고요. 5번 보시겠습니다. 인장 강도 있는 기둥의 브라켓을 양면 필기 용접에서 이음하려고 한다. 이때 이음부의 안정성을 검토하시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플로우대로 푸시면 되죠. 이것도 플로우만 머릿속에 있고, 뭐, 심지어는 하중 계수, 전단능력, 저항 계수, 공칭 강도까지 싹 다 줬어요. 예, 이런 계수들까지 원래는 외워서 써야 되는 건데, 친절하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염려도 많이 적어서 반드시 풀어야 되고,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점수 주기 위해서 만든 문제라 얘는 변별력은 없지만 점수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강구조도 포션을 보시면 16.4% 다섯 문제, 1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세 개에서 좀 많이 나와줘야 여러분들 공부가 좀 시험 보실 때 편하실 텐데 여기서까지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강구조는 그래도 좀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PSC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PSC가 평상시에 나오던 비율에 비해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과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PSC는 평상시에 10% 미만으로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교시의 7번 문제. 하중에 의한 PS 강연선의 발생 능력을 PS 강연선과 콘크리트 간의 구착 비부착의 경우로 구분해 설명하시오.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은 부분, 그런 설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 같으면 제겠을 것 같아요. 예, 얼른 빨리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PS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 구석지에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 나왔고 1교시에서는 오히려 2, 3, 4교시에서는 오히려 좀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고 좀 더 어렵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2교시의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포스트 텐션 I형보의 정착구역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착부에 보강철근 설계하시오. 설계 문제고 또 PS는 여러분들이 많이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걸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해야 되긴 하지만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좀 생소하지 않았나. 그래서 별 2개 줬는데 얘도 때에 따라서는 별 3개까지도 갈 수 있는 예, 설계를 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교시 6번도 보시겠습니다. 거더에서 바닥판이 합성된 지간장 거더교에서 지강 중앙부 하연에서 인장 능력이 발생하지 않을 최소 초기 프레스트 힘 P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이제 PSG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서 뭐 얘도 저 2개 줄까 3개 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미국 충격 계수는 0.25, 유효율은 0.85 이렇게 뭐 가정 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나 해가지고 별 3개 이렇게 줬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별 2개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공부하신 분들에 따라서는요. 근데 좀 쉽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교시에도 또 나왔습니다. 3교시 2번에 3교시 2번 동바리 공법 및 프리캐스트 공법을 포함한 PSC 박스 거더교의 가설 공법에 대해 5가지나 열거합니다. 그리고 개요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 5가지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과연 많이 계실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보면은 쉬운데 그냥 백지 쓰려고 하면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5개 중에 못해도 한 2, 3개 이상은 쓰실 분들은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별 2개 줬습니다. 계산 문제는 아니고 썰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4교시 6번 문제가 또 PSC로 나왔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3경간 연속부에서 포스트 텐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뭐 아래 상에 설명하시오. 긴장력 도입에 관한 신장량 그리고 정착 후에 긴장력 변화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계산량이 꽤 상당히 많죠. 2개 내지 3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 이번에 이런 PSC가 좀 많이 나와서 많이 어려워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도 이 부분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균등하게 이렇게 낸 것 같은데 되게 균등하게 내면 힘들어하시죠, 많이 공부하시는데 시험 보시는데요. 자, PSC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량공학 규정 실무 문제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공부만 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불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실무에 현장에서 이제 설계하시고 실무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회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아예 못 써요. 그냥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책 보았으면 조금이라도 봤으면 쓸 수 있는데 아니면 못 썼다. 책을 안 봤더라도 내가 현장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무에서 했던 내용이 시험에 나와서 책을 한 번도 안 봤었는데
해봤던 내용이 나와가지고 썼는데 고득점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율이 중요하지 내용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봤으면 별 안 하고 못 봤으면 별 3개입니다. 이 부분은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각각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종합적인 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많이 어려웠다. 대신에 부분 점수를 후하게 줄 거기 때문에 의외의 합격자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발표 때까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 일은요. 그러니까 또 어쩔지 모르니까 계속 면접 준비한다 생각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저는 또 다음 127회 구조기술사 기출문제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